자, 이번 시간은 부신, 내분비 조직 중에서 부신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먼저 보면, 부신은 콩팥, 신장의 위쪽에 이렇게 모자처럼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얹어 있는 것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곳에 부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우부신, 또 좌측에 있으면 좌부신이라고 해서 그 되어져 있는 그 모양을 옆에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부신 피질, 또 하나는 부신 수질로 나누어져서 각각 구조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피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콩팥의 위쪽에 있는 부신을 떼다가 확대를 했더니 수질과 피질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성, 다시 얘기해서 콜레스테롤을 모체로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 계열의 신경전달 물질에 속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테콜라민이 앞에 우리가 갑상선을 할 때 잠깐 봤던 것처럼 도파민부터 시작을 해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들이 바로 이 카테콜라민 계열의 물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굉장히 이 부신도 내분비계에서는 중요한 조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신 피질 부분을 또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을 확대해서 이렇게 피질과 수질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피질과 수질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조직을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질, 안쪽 부분에서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안 하셔도 돼요. 같은 겁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질인데, 이것을 몇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피막 부분을 빼고 세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조직마다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달라요. 아래쪽에 우리가 망상대라고 불리는 그물층에서는 성호르몬, 안드로겐이 분비되고, 중간에 있는 속상대라고 하는 다발층에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구대라고 하는 토리층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름들이 다 뭡니까?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나오는 조직이 각각 다르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해. 구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이 세 가지 이름만 외워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티졸이 있는데, 코티졸,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성호르몬이죠. 생식선 호르몬들이 있고, 그것 말고 우리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코티졸 있었고, 알도스테론이 있었고, 성호르몬 나오는 거 있었어요. 알도스테론이 여기서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 물질들은 다 뭐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다 부신 피질에서 나옵니다. 부신 피질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시작점이 뭐냐면 코티졸을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혈중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되어서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면, 시상하부에서는 이게 부신피질이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가서 또 자극을 하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ACTH입니다. 약자로. 그래서 부신피질에 가서 이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서 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쭉 진행이 되는데, 코티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수준이 증가가 하겠죠. 그러면 이게 증가한다는 신호 자체가 다시 음성 대먹인 반응, 우리가 갑상선 할 때도 했는데, 시상하부에다가 이제 그만 만들어도 돼, 방출 호르몬 그만 만들어, 또 뇌하수체에서도 자극 호르몬 그만 만들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코티졸의 분비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신피질도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하고 연결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도스테론이 있었습니다.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거, 방금 했던 거는 코티졸이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은 보시면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네 가지 자극에 의해서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돼요. 책에 따라서는 부신피질이라는 말 말고
부신 겉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서로 같은 말이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알도스테론의 분비인데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시키는 자극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4번째는 억제니까 이걸 빼고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알도스테론은 혈중에 나트륨이 떨어지거나 칼륨이 증가를 하면 이 신호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부신 피질에다가 소식을 전해서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혈중에 나트륨이 떨어지고 칼륨이 증가해서 알도스테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어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증가하고 칼륨이 감소하겠죠. 여기 보면 나트륨과 물이 흡수가 증가하니까 내 몸에 많아질 거고 칼륨은 배설되는 양이 증가를 하니까 이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됐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거니까 이해를 했고 또 하나는 3번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냐? 혈중에 있는 나트륨이 감소하거나 칼륨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혈류량이 감소했다라는 것들, 혈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방출 호르몬이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가 아니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나오는 우리가 아는 그 시스템이 3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되는 그 생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작하는 게 혈류량이 감소했다. 혈류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출혈이 돼서 혈액량이 많이 없어지면 혈류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와 똑같이 혈중에 나트륨이 떨어지거나 칼륨이 증가하는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장을 통해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또 알도스테론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억제 효과인데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을 이 이렇게 자율운동을 통해서 수축을 쭉 하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 혈류를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혈액량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심장이 감지를 하면 알도스테론이 그만 나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바깥으로 나가는 수분을 못 나가게 막으면서 내 몸에 보유하려고 하는데 이미 혈압이 높고 혈류량이 많아서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데 이 일을 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심장에서 나오는 ANP라고 하는 물질이 알도스테론이 그만 나오게끔 억제시키는 효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 3가지는 활성화시키는 거, 촉진성이고 이거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고 여기서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장, 콩팥에서 혈류량과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트륨과 물의 흡수 증가.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하겠지만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은 무기질,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염료, NA하고 K를 조절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가 하면 칼륨이 너무 높다면 칼륨을 배설시키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라 해도 돼요. 그래서 칼륨을 내보내고 그냥 내보내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 내보내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트륨은 두고 나가야 되는 조건. 나트륨을 잡아놨더니 나트륨하고 가장 친한 물도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은 원래는 칼륨을 내보내는 목적으로 분비가 됐는데 결론은 물이 많아지고 나트륨이 높아지게 된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칼륨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알도스테론이 부신피질에서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분비가 되어서 이렇게 혈압 조절이랑 무기질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도스테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지면 어디에서? 콩팥에서 레닌이 나옵니다. 레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호르몬 시작할 때 콩팥을 내분비 기관에서 볼 적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레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적혈구 형성소라는 것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레닌인데 이 레닌이 언제 나오느냐? 혈압이 떨어지거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신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이 나와서 하는 일은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언제 나오는가 하면 늘 나와요. 간에서 일정량을 계속 분비를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끝에 노겐이라는 말이 붙으면 활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겐 형태로 있으면서 그냥 혈관을 돌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닌이 이것과 반응을 하면 안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1은 바뀌기는 했으나 아직도 불활성형이죠. 그러다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라고는 ACE라고 하는 효소가 허파에서 만들어지는데 허파에서도 있지만 이 혈관 벽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효소가 활성을 얻게 되면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서 단연코 주인공은 안지오텐신 2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져요.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부신피질을 자극을 해요. 아까 우리는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것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만 나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지오텐신 2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부신피질을 자극을 해서 부신피질로부터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칼륨은 내보내고 나트륨 잡고 물 잡고였어요. 그러면 혈압 입장에서는 혈관에서 흐르는 혈류, 혈액의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혈액으로 다시 가져오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시작이 혈압이 떨어졌을 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수분의 보존과 나트륨의 보존이 일어나고 칼륨을 배출하는 거예요. 나트륨과 칼륨의 배설은 조건부예요. 칼륨이 나갈 때는 나트륨을 두고 나가야 돼요.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 둘이의 조절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이런 대사적인 것들이 완성이 되면 혈압과 나트륨의 농도가 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 안지오텐신 2가 단연코 주인공이라고 했다면 이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방금 요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한 건데 교재를 보면은 잘 보일 테지만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간에서는 늘 안지오텐신 노겐을 늘 분비를 한다. 불활성 형태이기 때문에 노겐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전구체니까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 가다가 신장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레닌이 분비가 되면 얘가 1이 된다. 그리고 전환 효소가 여기에 반응을 해주면 2가 되고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간단한 표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여기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는데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지오텐신 2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혈압이 감소해야 돼요. 혈압의 감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늘어져서 이렇게 수축력이 약해졌다거나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안지오텐신 노겐은 지속적으로 간에서 계속 공급이 돼서 이 상태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혈압이 감소를 하면 신장에서 레닌이 만들어지고 안지오텐신 노겐과 레닌이 만나면 안지오텐신 1이 돼요. 그리고 혈관 내피에 존재하는 ACE 전환 효소에 의해서 활성형인 2가 되는 건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가 나오면 방금 우리가 했던 시스템은 여기예요. 부신피질에다 연락을 해서 알도스테론을 만들고 나트륨과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체액량을 증가시키는 걸 했는데 이건 말고도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일은 동맥의 혈관을 수축을 하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액이 출혈에 의해서 많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혈압이 떨어져요. 또 하나는 혈관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처져 버려서 이 관이 넓어져 있다면 이 혈압이 낮다고 느껴지겠죠.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안지오텐신 2가 혈관, 동맥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공간이 안에 내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그 혈액량에 의해서 미는 힘이 세지니까 혈액량은 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느낄 때는 혈압이 올라갔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혈관 수축도 하고 진짜로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으면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안지오텐신 2가 나오면
심혈관계, 심장 박동을 막 빨라지게 해요. 그러면서 막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혈관계 반응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흥분하면 막 가슴이 쾅쾅쾅쾅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에 의해서 혈압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상하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시상하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수분 조절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의 영어 이름이 바소프레신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로 안지오텐신2가 신호를 보내요. 뭐라고? 수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시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어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그러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어디로 가요? 신장으로 가서 수분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다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뇌에서는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갈증 중추를 자극해서 물을 바깥에서 먹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볼 때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물질은 혈압하고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호르몬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이 안지오텐신2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알도스테론. 그래서 염류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칼륨이랑 나트륨. 그래서 당류 코르티코이드는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건데 코티졸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특징과 중요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 구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했고, 여기에 있는 수질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수질. 부신 수질은 보세요. 앞에 것들은 어떤 물질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다음 호르몬이 또 분비되는 시스템인데,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이 물질은 뭡니까? 신경세포가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 신호가 가고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만들어지는 거를 말하는데,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경계를 잠깐 간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경계는요, 체성 신경계, 여기서는 몸 신경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근육이에요. 내가 보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이런 축삭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근육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여기를 자극하면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운동할 때 일어나는 어떤 신경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걸 얘기를 한다면, 그것 말고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심장이 뛴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알아서 뛰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그 시스템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여기가 신경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쭉 가서 끝에 이 관련된 조직에서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노에피네프린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교감신경계라고 말하고, 이것이 끝에 가서 조직에 가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면 부교감신경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는 몸신경계와 다르게 중간에 한번 다른 신경과 연결하는 요런 뭐라 그러죠? 그 우편배달부가 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왔던 신호가 쭉 가다가 중간에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그 다음 신경이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서 또 신호를 전달하다가 최종적인 조직에 가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서 그 신호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게끔, 대사가 진행이 되게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계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건 동일한데 끝에 가서 노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것도 둘로 나누어서 부신을 통하는 것이 있고 부신을 통하지 않는 교감신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교감신경계, 이거는
부신교감 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와서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는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신경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신 피질인 거예요. 부신 수질.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받으면 거기서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져서 이게 문제는 혈관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호르몬은 분비되는 곳에서 표적세포까지 혈관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이것을 따라서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가서 그 조직에 가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면서 반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신경계 중에 부신을 이용한 신경계는 요거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소속한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면 이 에피네프린은 저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자 봅시다. 조금 멀리 갈 텐데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티로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카테콜라민 계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에피네프린이랑 노에피네프린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그러면 모체가 뭐냐? 티로신이라는 걸 여기서 이해를 하고 아민 계열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봤고 이것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신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